걷는 명품 변호사 조영주 변호사입니다. 사건을 통해서 법의 이해를 높이고 법의 지식을 높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오늘 말씀드릴 것은 나이 많으신 분이신데 좀 엉뚱한 행위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, 제가 또 그 케이스를 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.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? 올해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인데 뭐 어떤 이유로든 이제 감옥에서 이제 실형을 받고 감옥에서 이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. 아마 그 징역 10개월을 받고서 이제 사는 것 같은데, 아마 이분이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누가 코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총장한테 비상상고를 해달라고 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한번 풀어봐라,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 사람은 검찰총장에게 내가 받은 형사 판결이 문제가 있다, 비상상고를 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는 그러한 그 신청서를 내면서 거기다가 3,500만 원이라는 수표를 같이 보내요. 근데 우선적으로 이해하실 게, 비상상고라는 건요, 우리나라 그 검찰청이 생긴 이후에도 그렇게 여러 번 활용된 적이 없었습니다. 비상상고라고 하는 거는 검찰총장이 대법원에다가 청구를 하는 것인데요. 그 어떤 경우만 할 수 있냐면은 심대한 법령 위반으로 인해서 어떤 인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비상상고가 인정이 되는데, 사실은 비상상고 하는 경우도 없고 비상상고가 인정이 되는 경우도 뭐 많지 않고, 꼭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. 그래서 만약 비상상고를 누가 한다고 그러면 제가 그건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. 근데 아무튼 이 용감한 그 노인분은 그 비상상고를 해달라고 검찰총장한테 보내면서 3,500만 원 돈까지 같이 보내요. 자, 이 사람에게 적용된 죄명은 무엇이겠습니까? 뇌물공여죄입니다. 그러면 그 검찰총장이 이 돈을 받고서 비상상고 할 리도 없고, 그 검찰총장 앞에까지 갈 리도 없는 이러한 돈의 제공이 과연 뇌물의 제공까지 되느냐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요. 자, 이 사건에 대해서는 뇌물의 제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만 조금이라도 있으면 되는 것이지, 직접 돈이 그 사람의 뭐 지갑이나 그 사람의 어떤 집의 범위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. 그래서 대법원 이 재판부에서 1심에서는 처음에는 뇌물 액수가 크니까 1년 6월을 선고했다가, 항소심에서는 너무 어이없는 행동을 한 거거든요. 비상상고를 요청을 해? 그리고 그 뇌물을 주면서 그 편지에다가 돈을 넣어서 검찰청으로 민원 접수하듯이 보내? 이거 되게 어리석고 황당한 행동이잖아요. 그래서 형량을 반으로 이제 깎아주게 됩니다.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 결국은 이 뇌물의 제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수수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되는 것이고, 그 다음에 비상상고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하게 인권 침해가 되는 경우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하는 그러한 제도인데, 이렇게 뭐 판결이 잘못됐다고 비상상고를 신청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특이한 행동이다 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제 스스로도 조금 웃음이 나오지만,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사람이 어딘가에는 있을 텐데, 잘못된 법률 조언은 나쁜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상 이 법률에 대한,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